군사적 승리가 전쟁 범죄를 숨길 수 있을까? 1991년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기 위해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 사막 폭풍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6주 만에 연합군은 파괴적인 공중전을 사용하여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작전이 성공으로 축하받는 동안 인도적 결과는 그림자 속에 남아있었다. 퇴각 중에 갇힌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과 이라크 군인들이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전쟁의 대가를 치렀다. 공식 역사에서는 사막에서 일어난 공포를 침묵시켰고 많은 질문들이 남겨졌습니다. 사막의 폭풍, 정밀성과 통제되지 않은 파괴. 1991년 1월 17일에 시작된 데저트 스톰 작전은 군사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현대 시대의 첫 번째 주요 대결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국제연합이 지원한 이라크 군대에 대한 공세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세계의 청정 전투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공습의 정밀성과 첨단 기술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괴를 엄격히 군사 목표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연합군의 서사는 정밀 유도 폭탄과 토마호크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고 주요 군사 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외과적 전쟁을 약속했습니다. 정밀 폭격의 이미지, 즉 미사일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은 거의 희생자 없는 전쟁과 전장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갈등 초기 연합군은 이라크의 주요 목표물에 대해 일련의 공습을 단행했지만 이러한 공습의 정확도는 광고된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7일 공세의 첫날에 약속된 것과 실제 전장에서 일어난 일 사이의 괴리를 반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담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한 주요 목표로 여겨졌던 디아니아 전화 교환소를 겨냥한 공습이 참담하게 실패했다. 폭탄은 목표물을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인근 호텔과 아파트 단지를 파괴하여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정밀성의 약속이 가려진 많은 사건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1월 20일 나자프시에서 또 다른 실패한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50채 이상의 집이 파손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간인 사상자의 소식이 쌓여갔고 연합군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습이 이라크와 같은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 군사적 목표와 민간인 목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밀 전쟁의 약속과 참혹한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91년 2월 1일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들은 먼 거리의 목표를 높은 정밀도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그다드의 알-라시드 공군 기지를 파괴하려는 시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담 후세인이 개발 중일 수 있는 화학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토마호크 미사일의 비용은 약 200만 달러로 각 공격 시도에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 중 하나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대신 바그다드의 인구 밀집 지역인 카라다 동네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18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7명은 어린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깨끗한 전쟁이라는 서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토마호크 미사일이 높은 비용과 고도의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합군은 캠페인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사용에 관한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패는 민간인 사상자의 수뿐만 아니라 현대 군사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모순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환경에서 기대되는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전쟁의 도전 과제는 정밀 타격조차도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사막의 폭풍 작전이 최대한의 정밀도로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언론과 공식 보고서는 전쟁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로 통제된 작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라크에 떨어진 탄약의 10% 미만이 실제로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습은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닌 기존 폭탄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정확성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류와 부수적 피해의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불일치는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공습이 군사적 목표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지만 폭격의 영향은 종종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이라크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폭격을 당했으며 병원, 학교, 주택과 같은 민간 인프라가 파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교전 중에 끼어들게 되었고 갈등은 빠르게 인도적 재앙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담 후세인과 그의 정권을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제거하려는 작전으로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수백만 이라크인들에게 공포의 장면으로 변모했다. 비자발적 파괴, 민간인 피해와 이라크의 붕괴.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현대적이고 정밀하며 깨끗한 전쟁에 대한 약속은 부수적 피해의 무게에 눌려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연합군 당국은 레이저 유도 폭탄과 같은 새로운 군사 기술이 민간인 사상자 없는 전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사실은 달랐습니다. 2월 중순까지 세계는 정밀 타격의 약속과 민간인에게 가해진 실제 파괴 사이의 괴리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 1991년 2월 13일 영국의 후아 고속도로에 대한 공격은 현대 전쟁의 약속이 냉혹한 현실과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영국 공군 RAF의 토네이도 전투기 4대가 이 지역의 전략적 다리를 파괴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발송되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은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가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사 구조물에 떨어지는 대신 폭탄은 인근의 바쁜 시장에 떨어져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수십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국제 언론에 의해 포착된 파괴의 이미지는 잔해 속에 갇힌 희생자들의 시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당국의 초기 대응이었다. 영국과 미국 군대 모두 이틀 동안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들이 마침내 이를 인정했을 때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푸에서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바그다드에서의 미국 공격은 더욱 파괴적이었다. 2월 13일 이른 아침 미국 정보당국은 아마리아 지역에 이라크 지휘소가 있다고 믿는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작전을 조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새화된 벙커였다. 공중 방어를 뚫는 능력으로 알려진 2대의 F-1711 나이트로크 항공기가 목표물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작전은 민간인이 지역을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경고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자 벙커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목표물은 지휘센터가 아니라 전쟁 초반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호센터로 공개된 민간 공습 대피소였다. 그 대피소는 바그다드 주민들이 낮에는 일하거나 학교에 가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찾아오는 피난처였다. 그곳은 식수, 전기, 심지어 아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과 VCR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13일 아침 미국 폭탄이 대피소에 떨어지면서 비극이 닥쳤습니다. 거기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즉시 사망했습니다. 벙커의 상층부에서는 폭발이 너무 강렬해서 시신이 화형되었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몇몇 생존자들은 심한 화상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로 가족을 잃은 생존자 중 한 명은 잔해 속에서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사람의 유해만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해 속에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열로 인해 발생한 증기가 치명적이어서 소방관들은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비극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처음에 그 공격을 방어하며 그 벙커가 군사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피소가 실제로 민간 시설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미국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독립적인 조사 결과 벙커가 군사 지휘소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궁극적으로 전쟁에 의도치 않은 결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정당화는 전투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으며 전략적 목표라는 명목해 민간인 사상자가 최소화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한편 연합군은 이라크의 전력망을 특히 중점적으로 파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1991년 1월 18일 데저트 스톰의 첫날부터 공습이 시작되어 발전소, 변압기, 주요 발전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이라크 군대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사담 정권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미친 영향은 재앙적이었습니다. 폭격으로 이미 황폐화된 이라크 도시들은 더욱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내의 5개 수력 발전소 중 4개가 파괴되었고 이라크의 전력망의 95%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20세기 초반과 유사한 전기 생산 수준으로 시간 속으로 되돌아갔다. 수백만 이라크인의 일상생활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수년이 걸려 구축된 인프라는 며칠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병원은 기능을 할 수 없었고 하수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곧이어 식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냉장 시설의 부족으로 식량이 썩어 인구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전력망의 파괴는 이라크의 수처리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스템들의 붕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깨끗한 식수를 잃게 되었고 이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질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단순히 군사 목표의 파괴가 아니라 인구의 기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인프라의 광범위한 붕괴였습니다. 병원, 학교, 공공시설의 파괴는 불행한 부작용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연합군이 사용한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본 서비스에 미친 영향, 이라크 일상생활의 파괴. 전쟁은 그 파괴적인 과정에서 전장 너머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합군이 군사 및 전략적 인프라를 파괴하는 동안 이라크 민간인들은 갈등에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인프라가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수, 의료, 식량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경악스러운 규모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폭격의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 중 하나는 식수 및 하수 처리 시스템의 파괴였습니다. 이라크에서 물 정화 및 배급은 주로 전력망에 의존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폭격을 당했을 때 물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도시에서 수도에 대한 접근이 거의 보편적이었고 100%의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단지 54%의 가구만이 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3월까지 바그다드의 수도 배급 시스템은 전쟁 이전 용량의 5%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전례 없는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정으로 스며들어 전염병 발생을 초래했습니다. 이라크의 화학 공장이 파괴되면서 수돗물 정화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수처리에 필수적인 황산 알루미늄과 염소와 같은 중요한 화합물을 생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폭격으로 인해 이 시설들이 파괴되어 이라크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을 잃게 되었다. 미국은 이 화학물질들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을 정당화했지만 민간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참담했습니다. 전쟁 중 식량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나라의 식량의 약 70%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전의 국제 제재와 사막 폭풍으로 인한 무역 경로의 중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쟁 이전의 이라크는 국가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려 했지만
그 노력은 불충분하고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농민들의 군 복무 면제와 식량 배급 시행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다. 폭격은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91년 2월 초 디와니아에 있는 4개의 대형 식품 창고가 파괴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공급품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폭격들은 바스라와 밀가루 공장과 같은 식량 생산 시설을 타격하여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파괴 중 하나는 1991년 1월 21일 바그다드 외곽의 공장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시설이 화학무기 공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라크인들은 그것이 분유 생산 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장은 국가식품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괴는 국제적인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 추정에 따르면 식량 생산과 비축에 대한 피해는 약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라크의 의료 시스템도 전쟁의 영향을 깊이 받은 또 다른 분야였습니다. 전기의 상실, 식수 공급의 붕괴, 그리고 의료 자원의 부족은 의료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많은 보건소가 평소 용량의 5%나 10%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부상, 식량 부족, 식수 부족,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결합하여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매일 도착하는 수천 명의 부상자를 치료할 충분한 약품과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일하며 인구를 돌볼 기본적인 인프라와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했습니다. 전염병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이 결합되어 이미 폭격의 영향을 받고 있던 민간인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병원 공격, 이라크 전쟁의 인적 비용. 사막의 폭풍 작전 중 이라크 침공은 국가의 인프라에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특히 어린이와 의료 시스템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은 군사적 대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인구의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되었으며 기본 서비스의 붕괴와 의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 중 하나는 이라크 전역의 병원과 보건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폭력과 혼란 속에서 병원들은 가장 취약한 표적 중 하나가 되었고 직접적인 폭격으로 많은 병원들이 파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백만 이라크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잔인한 예가 알주아르시에서 발생했는데 공습으로 인해 도시의 유일한 병원이 파괴되어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자원이 제한되고 의료 인프라가 수년간의 제재로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병원들이 부상자를 치료할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많은 공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폭격 외에도 응급팀들도 공격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욱 저해되었습니다. 이른바 2차 공격은 초기 폭격 후 의사들이 부상자를 치료하려고 할 때 추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많은 의료 종사자들의 목숨을 앗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괴의 시기에 가장 취약한 인구는 어린이들, 특히 5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인구의 약 20%가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폭격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의료 자원의 부족과 파괴된 인프라로 인해 빠르게 퍼진 영양실조, 질병, 감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그다드의 알카디아 병원은 이 위기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기에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었던 감염으로 인해 하루 평균 20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부족과 의료 시스템의 대부분이 마비됨에 따라 이 아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많아졌습니다. 산부인과 병원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으며 정의 부족과 난방 및 냉장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인큐베이터를 유지할 수 없어 조산의 사망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고통스러운 상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취약한 세대를 보호하지 못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바그다드를 요르단과 연결하는 주요 대피로인 아만 고속도로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다. 이 915km 도로는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이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난민 호송대는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전쟁 첫 주 동안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들을 더욱 잔인하게 만든 것은 목표물의 무작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이었으며 이는 많은 희생자들이 왜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는 느리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쉬운 표적이 되었고 운전사와 승객들을 끊임없는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2월 13일에 발생했는데 주로 수단 피난민들을 태운 버스가 폭격을 당해 약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은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미 갈등을 피해 도망치고 있던 사람들이 공습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버스 운전사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밤에만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전투기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 종종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습의 지속적인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2월 9일 쿠웨이트시를 떠나는 또 다른 버스가 공격을 받아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를 피해 도망치려는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전쟁의 잔혹함을 반영했으며 전투원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 탱커 트럭 공격. 사막의 폭풍 작전 중에 연합군은 전략적 군사 목표를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무차별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목표 중 하나는 석유 탱크 트럭이었는데 이들은 이라크의 군사적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예비 발전기와 기타 중요한 시스템과 같은 민간 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목표와 공중 폭격을 넘어 쿠웨이트 시티와 바스라를 연결하는 80번 고속도로는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투 중 일부가 벌어진 장소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악명 높은 별명 죽음의 고속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이라크로 진격함에 따라 그들의 공격의 반복적인 목표는 이라크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유조차들이었다. 이 차량들은 석유와 석유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라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기능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군대와 전기 발전기 및 기타 기본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연료를 의존하는 민간인들에게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대피 차량은 아니었지만 탱커 트럭은 이라크 자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당화 아래 연합군의 정당한 목표로 간주되었다. 고속도로를 따라 수십 대의 유조차가 공격받아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자원을 공급하는 데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운전사와 민간 인력이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전쟁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냈습니다. 총력전, 이는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바스라까지 이어지는 80번 고속도로는 전쟁터로 특히 악명 높아졌습니다. 1991년 2월 24일 지상군이 이라크로 진격하기 시작했을 때 이라크 군대는 군용차와 민간차를 혼합하여 북쪽으로 신속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국 폭격기들은 고속도로를 따라 주요 지점에서 표적 공습을 실시하여 경로를 차단하고 이라크 군대를 일종의 킬존에 가두었다. 그 뒤에 일어난 것은 전례 없는 대량 학살로 터키 슈팅이라고 묘사되었으며 수천 대의 차량, 유조차와 이라크군 수송차를 포함하여 무자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 무질서한 이라크 군대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차량을 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치거나 연합군에 항복했다. 타오른 자동차와 불에 탄 시체들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는 공세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시각적 상징이 되었고 80번 고속도로는 죽음의 고속도로로 집단 기억에 각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동안 민간인 사상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라크 차량의 대규모 파괴와 무방비 군인들의 도살은 대응의 비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라크 군대는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고 작전은 거의 대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괴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2월 27일까지 탱크와 장갑차를 포함한 1000대 이상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과정 중에 수백 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사망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생명의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전투가 끝난 다음 날인 2월 28일에 휴전이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전으로 폭력이 멈추지 않았다. 이틀 후인 3월 2일 새로운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크 군대가 호르강을 건너 근처의 미국 군대에 RPG를 발사하면서 리라 유전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파괴적이고 불균형적이었으며 거의 7시간 동안 지속된 공격에 장갑차, 포병,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라크군이 먼저 발포했지만 미국의 보복 규모는 잔인하고 과도했다. 미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대규모적이었습니다. 300대 이상의 이라크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되었고 약 700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군대의 무질서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의 압도적인 우세는 학살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이라크 군인들은 압도당해 도망치거나 항복했으며 많은 이들이 근처 늪으로 도망치기 위해 제복을 벗었다. 이 공격은 첫 발포에 대한 응답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이라크 군대가 이미 후퇴 중이고 전쟁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의 예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이라크 군인들의 이미지와 차량들의 대규모 파괴는 전쟁의 인명피해를 상기시켰으며 수천 명의 생명이 그러한 잔혹함을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승자들의 진실과 희생자들의 현실. 걸프 전쟁 1991년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게 있어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였으며 단 6주 만에 쿠웨이트를 이라크 점령에서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뒤에는 전쟁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이라크인들에게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비록 민간인 사상자는 다른 대규모 분쟁들보다 적었지만 이라크에 미친 장기적인 결과는 심각했고 국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추정에 따르면 공중폭격 동안 이라크 민간인 2,000명에서 3,500명 사이가 사망했으며 이는 다른 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필수 인프라의 대규모 파괴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병원, 다리, 정수장, 발전소를 파괴하여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수와 전기의 부족은 생활 조건을 악화시켜 건강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주로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간접 사망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사막의 폭풍은 사망자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들도 파괴했습니다. 전기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된 흑연 폭탄은 이라크를 완전한 정전 상태로 몰아넣었고 정수 처리 시설의 파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인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UN 제재를 받아온 이미 취약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측면 중 하나는 민간인 사망자와 비군사적 목표의 파괴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것이었다. 인권 감시와 같은 일부 조직들이 연합군의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 실패를 지적했지만 공식적인 서사는 부수적 피해가 사담 후세인을 물리치고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국제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캠페인 동안 사용된 불균형한 폭력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에 대한 법적 결과는 없었고 이라크 민간인들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벨기에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책임의 결여는 전쟁 중에 저질러진 인권 침해가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공습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데저트 스톰의 인도적 결과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은 군사 개입을 대체로 지지했습니다. 1991년
유권자의 약 80%가 이 작전을 지지했으며 이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끝내고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는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막의 폭풍은 연합군에게 명백한 군사적 승리였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이라크인들에게 매우 컸습니다. 다른 전쟁들보다 민간인 사상자는 적었지만 파괴의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인프라의 파괴, 인도적 위기, 그리고 부수적 피해에 대한 책임 부족은 군사적 정당화와 전쟁의 인도적 현실 사이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이라크에게 걸프 전쟁은 고통의 긴 주기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이는 2003년 침공과 그 후속 분쟁들로 계속 이어졌다. 전쟁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여파는 연합군의 철수 이후에도 오랫동안 느껴졌다. 군사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막의 폭풍 이야기는 국제전쟁의 기계 속에 갇힌 수백만 명의 삶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